공급사슬 관리 역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됐고, 그 외에 이제 기후 위기랄지, 그다음에 이제 ESG 경영, 이런 것들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SCM이 이제 디지털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제 전환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공급망은 리스크 대응력이랄지 환경 요소,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핵심 축으로 삼고 있고 각 산업별로도 이제 구체적인 혁신 전략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SG 경영과 이제 4차 산업 기술이 이끄는 이제 공급망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인데, 2000년대, 2020년도에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랄지 기후변화, 이제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이제 ESG 경영 요구에 직면하면서 그 SCM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전환이 시작된 시기이고, 기업들은 이제 SCM에서 더 이상 단순한 비용 절감이랄지 아니면 이제 재고 관리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성과 이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제 달성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이게 인식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제 통합이랄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전사적인 대응,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의 이제 내재화 등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급망이 이제 혁신되었던 이유는 이제 팬데믹 쇼크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이제 붕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2020년도 초에 발생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세계 공급망 시스템의 이제 구조적 취약성을 이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이랄지 인도나 동남아 등 이제 글로벌 생산기지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부품이랄지 원자재 공급에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공장이 폐쇄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송 중단이랄지 항만에서 이제 적치된 거 관련해서 항공기 결항이랄지 이제 해상 물류 지연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 이제 물류 흐름이 일부 좀 마비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우려랄지 그다음에 격리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제조기업이랄지 운송기업의 이제 인력들이 이제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보호 장비랄지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환자 치료에 이제 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전 세계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을 이제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예측 기반 공급망은 이러한 이제 돌발 위기에 이제 대응할 수 없었고, 보건력과 위기 적응력이 이제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후 위기와 이제 지속 가능성의 이제 압박인데, 기후 위기는 이제 공급망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대한 위협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는 이제 원자재 채굴이랄지 뭐 제조 공정, 물류 과정 등에서 탄소가 이제 배출되고 자원이 이제 낭비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환경 리스크에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폭우랄지 뭐 산불, 뭐 해수면 상승, 폭염 등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되고 물류 인프라가 이게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들이 SCM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희귀 금속이랄지 수자원 등의 이제 핵심 자원 고갈로 인해 가지고 원가 상승이랄지 공급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했고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탄소세를 부과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알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급망 뭐 실사법 ESG 이제 공시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의 이제 공급망에도 환경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이제 인식 변화로서 밀레니얼과 그다음에 이제 G세대의 윤리적 소비를 이렇게 중시하면서 제품 구매 시 이제 공급망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친환경성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랄지 이런 것들로 연결되고 공급망 혁신에 이제 강력한 촉매제가 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을 이게 도입하면서 이제 공급망에 지속 가능한 책임을 이렇게 부여하게 됐는데, 예, 이러한 이제 기업 공급망의 설계랄지 운영, 평가 기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고, 특히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탄소 배출량 그런 측정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감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녹색 물류 도입 등 이제 이러한 이제 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에 지와 관련된 이제 지배구조죠,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은 공급망 내에서 이제 부패 방지랄지 협력사의 평가 등의 이제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하는 것들 이런 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어, 공급망 내 전반에 걸쳐 가지고서 인권이랄지 노동, 환경 기준 이런 것들을 강제한 법령을 이렇게 도입을 했고 이런 것들 위반했을 때는 뭐 수입을 제한한다거나 벌금까지 이렇게 부과가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하청업체랄지 협력업체에게도 ESG 기준에 이제 준수를 이렇게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기술 급부상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공급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공급망 전반에 이제 빠르게 이렇게 도입이 되었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이랄지 공급망을 분석하는 것들, 그다음에 자동화된 재고 관리 이런 데 이렇게 적용이 됐고 IoT 같은 경우는 제품이랄지 뭐 설비 물류의 이제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뭐 온도를 유지한달지 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두 활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행동이랄지 시장 트렌드를 이제 분석해 가지고 생산 계획까지 이제 최적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ESG 데이터로 이제 신뢰성을 좀 강화했죠. 클라우드 SCM 같은 경우는 어, 글로벌 협업이랄지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은 이제 ESG 실천에 이제 도구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고 공급망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탄소 배출을 정밀 측정하거나 그다음에 공급업체의 그 노동 환경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제 분석해서 ESG 성과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망 변화 요인은 코로나랄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다음에 ESG 규제 소비자들의 이제 가치 변화 이런 것들로 2020년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핵심 대응 방향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보건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의 윤리적인 조달 그다음에 ESG와 관련된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술들은 AI나 IoT,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이렇게 활용이 됐고 하여튼 효율성과 비용의 최적화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이랄지 사회적 책임의 중심에 이제 전략으로 공급망이 이제 새로 좀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SCM에 미치는 것들은 공급망이라는 것들이 이제 단순한 운영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드러내는 창구로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였고 ESG 중심의 이제 공급망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비용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들은 공급망을 이제 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SCN 같은 경우는 기술 역량이랄지, 그 다음에 ESG와 관련된 감수성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규제, 이런 것들을 갖춘, 융합형 그런 SCM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CSR을 넘어가지고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평가는 이제 단순한 재무적 성과랄지,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 넘어가지고 ESG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ESG는 기업의 이제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고, 고객들의 선택이랄지, 그 다음에 공급망의 계약, 그 다음에 정부의 인허가 등 거의 모든 경영활동의 기반이 이제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ESG는 공급망 전반에 있어서 실천 여부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기업들이 이제 환경을 해치는 협력업체랄지, 이런 업체와 거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노동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저개발 국가의 생산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 철회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ESG를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통합해야 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ESG 공급망과 관련된 동영상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년까지 탈탄소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ESG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예전부터 그랬을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애플은 공급망의 인권, 환경 관련 문제에 관련돼서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2010년의 팍스콘 사건이죠. 팍스콘은 중국에 있는 애플 최대 공급업체입니다. 저임금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근무 조건을 견디다 못해서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14명의 노동자가 공장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변화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 12월 영국 BBC 다큐 프로그램이요, 애플을 고발했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촬영팀은 팍스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아이폰 조립업체인데요, 페가트론 중국 공장에 잠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6시간 근무하기도 했고요, 근무 중에서 서서 잠이 드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주제는요, 공급망 ESG 왜 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급망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그리고 2011년에 개정됐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만 해도요,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공급망 관련 의무가 점차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분쟁 광물 규정도 그렇고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리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각 나라에서도요, 기업이 해외 공급망까지도 살필 책임이 있다, 이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기업 경계 의무법을 들 수 있고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ESG 규제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 사례입니다. 세계 6위 에너지 회사인 토탈 에너지스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석유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실사를 소홀히 했다, 이 이유로요, 2019년에 환경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탈 에너지스가 자회사를 통해서요, 우간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프랑스에 있는 본사에 대해서 이루어졌죠. 왜 그럴까요? 바로 프랑스 기업 경계 의무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법은요, 자회사가 해외에 있을지라도요, 자회사에 의한 인권, 환경, 이런 위험에 대해서 실사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긴급 신속 재판은 절차상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들은 표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으로 공급망 ESG 관리는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증진시킵니다. 환경 영향이 적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경영 효율화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ESG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또 이해관계자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공급망 ESG 관리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ESG 관련된 공급망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학생들도 시간 내시면은 두 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제 공급망 통합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 뭐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공급망의 이제 흐름에서 쉽게 말하면 대조나 물류나 뭐 인력, 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묘사하는 가장 이제 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병목 현상이랄지 지연이나 이제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만의 그런 컨테이너 이동 흐름과 관련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정체 이제 구간을 예측하고 효율성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 생산 라인의 이제 부품 이동 경로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이제 병목 구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설비의 이제 자동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량 추적이랄지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해서도 ESG 지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방대한 공급망을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이랄지 뭐 재고 자동 관리나 그다음에 공급업체 위험 평가, 그다음에 운송의 최적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탄소 감축 경로 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머신러닝 기반을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서 재고 과잉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결핍 방지랄지,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이런 것들 머신러닝 기반에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고, 공급업체의 이제 ESG 점수를 이제 자동 평가해서 협력사의 이제 변경 판단 기준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날씨나 교통이랄지 이런 정보 기반의 이제 배송 시간을 예측해 가지고서 저탄소,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운송 루트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기업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그 트윈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랄지 제조하는 부분이랄지 공급망에 이제 ESG 최적화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 디지털 그 트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설계나 제조, 공정을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랄지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저탄소 운영 설계랄지, 그다음에 협력업체에도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도입을 유도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공급망에 ESG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AI 기반의 이제 ESG 공급망을 통해서 예측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런 이제 AI 기반의 수요 예측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장별로 이제 수요를 예측하고 과잉 제고랄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고,
공급업체도 ESG 데이터 이런 것들 요구를 해가지고서 탄소 감축 실적이 높은 그런 업체에 이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류 시스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친환경 배송 루트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디지털 기술이랄지 ESG 경영은 단순히 이제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제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통합이 되고 있고, ESG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통한 실행력 확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ESG 성과의 이제 투명성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ESG 활동의 측정 가능성이랄지 추적 가능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주고 있죠. 공급망의 이제 미래 SCM은 더 이상 이제 비용 절감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랄지 이제 책임 경영의 척도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인데 공급망의 이제 투명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은 공급망의 이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유변조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저장하는 분산형 원천 기술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을 원재료 채취할지 가공, 뭐 유통하고 이제 판매하는 전 과정에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ESG와 이렇게 연결성을 이렇게 따진다면은 예, 뭐 환경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원재료 여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과 관련된 것들은 아동 노동이랄지 뭐 강제 노동 그다음에 인권 침해 이런 이제 사회적 리스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부정거래 방지랄지 데이터 위조 방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한 이제 책임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ESG를 구축한 공급 업체만을 이제 거래 대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고 제품의 이제 리콜 발생 시에는 그런 원인이랄지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즉시 있게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신뢰 기반의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사례로서 이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뮤랄지 차 이런 것들의 이제 원산지를 블록체인으로 추적을 해서 산림 파괴나 뭐 아동 노동, 그다음에 환경 기준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검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슬레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커피랄지 뭐 초콜릿 그런 원료의 이제 생산자나 경로, 윤리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 IBM의 이제 푸드 트러스트 그런 식품 유통 과정에 이런 블록체인을 추정을 해가지고서 농장으로부터 뭐 선별, 운송, 매장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에 다 추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H&M 의류 회사 같은 경우도 친환경 인증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정보, 소재 유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기록을 해서 협력사의 이제 환경 정보도 고객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뭐 IBM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PA인데 이런 이제 공급망의 이제 디지털화는 이제 실질적인 촉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이제 수행하도록 돕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문 처리랄지 뭐 송장 생성하는 것들, 문서 제출하는 것들, 뭐 재고, 어, 등록하는 것들이랄지 하여튼 공급망상, SCM상에서 다양한 업무에서 적용되어서 속도랄지 정확성, 인력 효율 이런 것들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ESG와 관련해서 뭐 소셜 분야에서는 단순 작업의 이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근로자들의 이제 업무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고
고부가 가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제 종이 사용 이런 것들이 좀 절감할 수 있고, 지배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업무 절차 표준화랄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자동 기록, 이런 것들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급망 운영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통해 가지고서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에러를 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운영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급증이랄지 주문 폭주에도 실시간 대응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또 일자리도 감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어, 하여튼 이러한 이제 공급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뭐 DHL이랄지 뭐 페덱스, 뭐 아마존, 우리 뭐 쿠팡 다 마찬가지죠. 뭐 이케아, 뭐 물류 과정에 이제 RPA 이런 것들 도입을 해가지고서 고객 주문 접수로부터 이제 송장 발행, 배송 추적 이런 것까지 자동화해서 업무 정확도랄지 이제 속도 모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하고 뭐 수출입 서류랄지 통관 문서, 뭐 고객 응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 관리랄지 이제 순환 경제에 관련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SCM에 있어서 ESG 실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행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환경 친화적 제품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또한 이제 자원의 그런 이제 선순환 개념들이 이제 공급망 전략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폐기물 발생도 좀 줄이고 자재를 이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발자국 감소랄지, 재사용이나 그다음에 재설계로 인해서 자원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고, 소셜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친환경 생산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 보고 이제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서 규제 이제 대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당 그런 탄소 배출량을 이제 실시간에 측정하고 공개해서 투명한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탄소세랄지, 그 다음에 환경 규제, 이런 데 이제 선제 대응이 가능하고, 자재나 제품의 이제 수명 연장이랄지 재사용을 확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급망 비용 절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기업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배터리 회수랄지 자율적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서 부품 생산에 이제 탄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공급업체의 선정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유니러버 같은 경우도 제품 단위로 이제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공개해서 공급업체에서도 이제 탄소 감축 이런 목표를 부여해가지고 폐자재 이제 재사용하는 것들, 순환경제에 실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탄소 추적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물류랄지 서버 시설에 이제 100%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알리백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이렇게 시행 중에 있죠. 이 알리백 적용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습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알리백 발성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다 지났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이제 공급망 혁신은 단순한 이제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이랄지 ESG 경영 역량을 이제 자체를 이제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향후에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통합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망 구조의 이제 변환인데, 디지털 전환 기반의 이제 회복력 중심의 이제 SCM과 그다음에 글로벌 불확실성, 그다음에 ESG 경영과 관련돼서 이런 요구가 이제 강화되는 시대에 기업이 이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이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공급망은 저비용, 뭐 대량 생산, 그다음에 이제 정신아품 이런 중심으로 이제 설계되어 효율성이 높았지만은 외부 충격, 예를 들면 팬데믹이랄지 자연재해나 뭐 지정학적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데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제 반도체랄지 원자재, 물류 네트워크의 이제 중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다 줬죠.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위기에 이제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건력을 갖춘 디지털 중심의 이제 공급망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랄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실행 추적해서 이제 4단계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AI랄지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급등한달지, 그다음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이제 운송의 차질 등 하여튼 이런 SCM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리스크들을 AI랄지 이제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사전에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판매 기록이나 날씨 경보나 소셜 미디어의 이제 반응이랄지 글로벌 이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이제 사전에 예측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항만이 이제 혼잡할 것들을 이제 위성 이미지랄지 기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서 물류 지연 이제 방지랄지 그다음에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수입하는 원자재를 이제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가상 시나리오 이런 것들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공급망이랄지 동일한 이제 가상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지진이랄지 유가 상승, 뭐 특정 공장의 가동 중단,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이제 대체 생산지랄지 뭐 새로운 운송 경로나 아니면 자재 조달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부품이 부족해졌을 때 이제 가장 빠르게 대응 가능한 대체 공장을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배송 지연 시에 이제 고객 우선순위에 따라서 출고 순서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와 이제 AI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랄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발주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RPA, 로보틱 공정 자동화 이런 것들 통하거나 아니면 AI 기반의 생산 로봇, 그다음에 이제 자동 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생산이랄지 물류 라인의 이제 속도, 유연성, 뭐 정확성 이런 것들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문량이 갑자기 이게 이제 급증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응해 가지고서 자동 발주랄지 아니면 이제 창고 재배치하는 것들 공급사 이제 지연이 이게 감지가 되면은 이제 생산 계획을 자동으로 변경해서 낭비를 방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추적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이랄지 이제 I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한 이제 공급망을 이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이랄지 이제 IoT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원자재 조달로부터 뭐 생산, 운송, 폐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ESG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원자재 사용 여부랄지 아니면 이제 노동 조건이랄지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에 이제 부착된 이제 QR코드로 고객들은 이제 원산지랄지 운송 거리, 뭐 탄소의 배출량 정보, 그다음에 ESG의 이제 미준수 공급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기업 사례로는 이제 G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기 엔진 공급망에 이제 디지털기 이런 것들을 오래전에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제 부품을 제조한달지 이제 운송하는 것들 설치 단계까지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병목 현상이나 이제 정비가 필요한 것들 과잉 계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정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디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운영해가지고 IoT 센서랄지 AI로 이제 실시간 재고를 감지하고 수요 변동 시에 이제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든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든가 이제 공급망 이상 발생 시에 대체 경로를 이제 AI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 등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뭐 광산에서 셀 제조 뭐 완성차 조립에 이제 이르기까지 AI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랄지 ESG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시간 그런 공급 전략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고 뭐 B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의 수요 예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자동 재고를 배분하고 물류 전략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드론이랄지 로봇 기반의 이제 자동화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배송 차량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탄소 감소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러버 같은 경우도 이제 파묘 등 이제 원자재 공급망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ESG 데이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공개하고 공급업체의 그런 이제 ESG 점수 기반을 이런 것들을 입찰이랄지 이제 계약 진행하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회복력과 관련된 것 이런 SCM은 기업의 생존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강화하는 전략이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이제 회복 탄력적 공급망은 단순한 이제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서 규제 대응력 이런 것들로 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신뢰 확보랄지 장기 이제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이런 이제 다층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ESG 경영 요소와 결합이 될 때 공급망은 이제 윤리적이고 투명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뭐 글로벌 투자랄지 시장 선택의 이제 핵심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그 회복 탄력적 그런 SCM의 핵심 내용이 이제 성과랄지 뭐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면은 최근 이제 공급망 구조는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이랄지 그런 이제 생산 효율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예측과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위기 대응이랄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디지털 회복 탄력적 구조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뭐 리스크 대응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공급망들은 특정 공급처의 이제 생산 중단이랄지 물류 지연 뭐 이런 예기치 못한 이제 사건에 이제 되게 취약했죠. 갑자기 자연 재해랄지 뭐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딱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수요랄지 공급 예측이랄지
공급과 수요나 공급 예측,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뮬레이션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서 위기 발생 전으로 이제 신속하게 이제 대체 경로랄지,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고, 예를 들면 이제 공급사에서 부품이 이런 생산이 멈췄을 경우에 이제 시스템은 이제 다른 지역의 예비 공급처나 아니면 대체 자재 사용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고, 이런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게끔 해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크게 이제 향상시키는 이제 요인이 되었죠. 예를 들어 GE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망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공급망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공급이 중단 시에 가장 빠르게 이제 대체 가능한 공급치를 즉시 이제 가동해서 생산 그런 이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의 개선인데 이제 탄소 중립이랄지 ESG 책임이 이제 기업적인 이제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면서 공급망 관리에도 이제 환경이나 뭐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협력업체의 ESG 이제 평가 데이터 이런 것들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급망 이런 것들도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러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함유 이제 원재료의 원산지로부터 뭐 노동 환경이나 환경 파괴 여부까지 ESG 요소를 전방위로 이렇게 추적하고 있고 기준 미달 공급사에 대해서는 뭐 협력 대상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제외하는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망의 이제 가시성 확보인데 엔드 투 엔드입니다. IoT 센서랄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 AI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제품의 생산, 운송, 재고, 뭐 유통, 어, 전 과정, 하여튼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급망 내에서도 이제 통합적인 가시성이 이제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고 있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그런 원인을 이제 빠르게 규명하고 대응할 수 있어서 전체 시스템의 이제 민첩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내부에 설치된 이제 IoT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이걸 분석해서 재고 과잉이나 부족 상황에 따라서 생산량을 자동으로 이제 조정해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좋은 기술이지만은 이제 좀 한계사항으로서는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도입이랄지 이제 운영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뭐 도전과 제약 요소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인데 AI 이제 분석 플랫폼이랄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나 ESG 이제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대한 초기 자금이랄지 인프라 이제 투자가 필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에게는 이제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개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망 전체 디지털 수준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전체 시스템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이제 구조적 약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도 이제 1차, 2차, 3차 협력 업체까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어떤 예산 때문에 투자 비용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도입이랄지 운영 간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운영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이제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프로세스와 이제 충돌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조직적 변화랄지 인력들의 이제 그 직원들의 재교육이 이제 병행되어야 하고 진정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규제랄지 이제 표준의 이제 부재와 관련된 것들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공급망 추적이랄지 ESG의 이제 탄소 회계, AI 기반의 이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좀 국제적으로 좀 통일된 기준이 좀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국가별로 좀 상이한 법규랄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충족해야 되고 이런 이중 시스템 구축에 또 상당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이제 회복 탄력적 공급망은 단지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기업 생존이랄지 지속 가능성이 이제 필수 전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향후 이제 공급망 설계랄지 운영의 이제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공급망 구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정적이고 고정된 네트워크였다면은 디지털 회복 탄력적 방식에서는 동적이고 좀 유연한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 경영 전략도 기존에는 이제 비용이나 속도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리스크랄지 이제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도 기존에는 이제 생산성이랄지 단가 중심이었다면은 디지털 회복 탄력적 방식에서는 ESG랄지 투명성, 그다음에 윤리적 책임 기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향후 전략적인 이제 방향을 뭐 제시를 해준다면은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이제 설계를 좀 강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정학적이랄지 기후 위기, 자연 재난 이런 이제 복합 리스크에 대비해서 분산형 좀 공급망, 그다음에 이제 다중 소싱 전략이랄지 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ESG의 기준 정량화랄지 시스템화 관련해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기준이 돼가고 있고 공급사의 이제 평가 자동화랄지 뭐 탄소 회계 정량화하는 것들 노동이나 인권 이런 기준을 준수하는 여부 이런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랄지 자동화 기술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이제 의사결정 자체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 이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자동화는 이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위기 대응이랄지 이제 품질 유지 이러한 데 이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이제 사례인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 시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생산 차질을 굉장히 빚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의 그런 회복 탄력성과 이제 예측 기반의 전략 필요성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요 완성차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이제 공급망 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부터 조달, 뭐 물류, 판매 이르기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여기에 이제 ESG 이제 이런 경영을 이제 반영한 부품사 이제 평가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요소까지도 공급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서 공급사, 협력업체 이런 것들 관리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자동 그 반도체 공급선에 이제 그런 지리적 다변화를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원화된 그 반도체 그런 조달 체계를 구축을 했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리드 타임이나 재고량, 납기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특정 지역의 공급 타진이 발생 시에 이제 빠른 대응 시나리오로 생산 중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의 이러한
그런 이제 전략은 하여튼 실제 위기에서 이제 빠르게 생산을 재개하고 납기 신뢰도를 이제 회복하는 데 기여를 했고 ESG 등급 그런 향상을 위해서도 투자자랄지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이제 책임 있는 제조기업이라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각인시키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랄지 투자 유치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이제 한계사항으로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과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동시에 추가하면서 부품의 이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제 비용 문제가 좀 많이 이게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친환경 인증을 이제 받은 재료랄지 공정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한 10에서 12%, 20% 정도의 이제 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비에 부담을 주는 이제 요소로 작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의 이제 가격 전가 여부랄지 수익성 저하 이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좀 짧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부품 공급망이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게 구조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요구랄지 어, 자원 낭비 최소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급이나 이제 수요 예측의 이제 정확성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산업에서는 이제 그 스코프 이제 3 이제 범위의 탄소 배출 추적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에 이제 확대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AI 기반의 재고랄지 이제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 이제 과잉 생산이랄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이제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자사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AI 이제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제 공급망 전 단계의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사 선정 시에도 이러한 이제 지속 가능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래그십 그런 스마트폰 제품의 수요를 AI로 이제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품 수급이랄지 생산계 이것들을 좀 최적화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가 부품의 이제 과잉 생산이랄지 재고 폐기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많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러한 성과는 이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품 폐기랄지 재고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고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유럽이랄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이제 브랜드 그런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자제품의 이제 산업의 공급망이 이제 다수의 협력사랄지 그런 이제 외주업체에 이제 구성된 다중 구조이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이제 동일한 수준의 IT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탄소 배출 이런 데이터랄지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 좀 표준화하고 통합하는데 비용이랄지 이제 좀 시간이 어, 많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고 일부 이제 협력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이제 공유에 좀 소극적이거나 시스템을 이제 도입할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가시성 확보에 좀 제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이제 공급사들은 이제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뭐 ESG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이고 AI랄지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로 이제 예측과 자동화 수준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높였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탄소 발생하는 것들의 추적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사용 체계 이런 것들 도입하는 것들 하여튼 뭐 ESG 경쟁력 강화가 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회복력 중심의 SCM 이제 설계로 인해서 팬데믹이랄지 이제 기후 위기 이러한 이제 우발적인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이렇게 다졌고
하지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랄지 기술 이제 인프라의 차이, 그다음에 운영 역량 대비 이제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고, 디지털 역량이랄지 이런 디지털과의 협업, 이런 체계 보완도 향후 이제 SCM의 지속 가능성이랄지 경쟁력에 이제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이 이제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T 기술이 이제 적용되었던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화되면서 IT 기술이 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비용 중심의 운영이 됐고, ERP랄지 EDI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고,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중심과 협업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연 생산이랄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2020년대에는 이제 디지털 플러스 그 회복성, SCN, 지속 가능성, ESG와 관련해 가지고서 AI랄지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 이제 SCM이 구축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